예. 자,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1333년에 무슨 쿠라가 망했어요? 가마쿠라 막부가 망했죠. 왜? 자꾸 할게요. 1, 2차 몽골 침입 막았지만 땅을 줄 수가 없었잖아. 뭐기 때문에? 가마쿠라 막부는 봉건제야. 봉건제로 여러분 주군이 되고 모시는 사무라이 주종대인데 돈을 못 주니까 망했죠. 그래서 1336년에 여러분, 자, 무슨 맛집 막부가 생겨요? 무로맛집 막부가 생기는데 고다이고 천황이 화나서 도망치고 북조에 고묘 천황 세워서 무로맛집 막부는 세워지자마자 1392년까지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조 시대가 돼요. 남북조 이렇게 시대가 됐죠. 그러면 무로마치 때는 격변기죠. 자, 중국은 무슨 교책이에요? 원명 교책이고 우리는 고려에서 무슨 교책이에요? 조선 교책이고. 자, 남북조 시대에 어른들이 싸우니까 지방의 사무라이들이 왜구해가지고 명나라 쳐들어가고 고려말 공민왕 때 개혁이 개판난 것도 남북조 왜구가 됩니다. 그러다가 1392년에 무로마치 막부에, 자, 이거 써올게요. 아시카가 요시미스 쇼군이 나오죠. 쇼군 나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조 멸망시켜요? 남조 멸망시키고 여러분 남북조 통일하죠. 그 다음에 뭐를 격퇴해요? 왜구를 격퇴하니까 명나라한테 책봉도 받죠. 어떻게 책봉을 받아요? 일본 사람에게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만 무슨 국왕?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았으니까 오호! 뭐 할 수 있어요? 조공할 수 있죠. 그러면 세계사에서는 요것밖에 안 나오죠. 명나라와 조공하는 무역을, 요게 무조건 답이죠. 무슨 무역? 감한무역.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장난쳤죠. 미음. 그쵸? 자,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는 감한무역을 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옛날 세계사 문제 보면은 이것밖에 안 나와.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쵸? 됐고.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무로마치 막부의 전성기가 돼요. 그런데 재밌게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무로마치에 쇼군이 있는데, 어이구, 아들을 못 낳아.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쇼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 쇼군의 동생이 있는데 젊어. 동생이 이렇게 스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본이 엄청나게 불교 국가라 쇼군의 아들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님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요 쇼군이, 야, 동생아,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나 죽은 다음에 네가 쇼군 해라. 약속을 해요. 참 형제간의 우애가 깊죠. 그런데 문제가 뭐야? 아들이 없던 쇼군이 아들을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 쇼군도 사람이잖아. 동생에게 주고 싶어요? 아들에게 주고 싶어요? 아들에게 주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요 쇼군이 아들에게 쇼군을 주기로 했더니 동생이 삐져요. 삐져서 둘이 싸움이 나는데, 자, 어떤 무사들, 자, 무사 중에서 여러분, 사무라이 중에서 한 지역을 차지하고 군사가 1000명에서 2만 명 정도 가지고 있는 사무라이 중에 우두머리를 무슨 묘라 불러요? 다이묘야. 이런 다이묘가 전국에 예를 들면 한 50명 있었는데 다이묘도 둘로 갈라져요. 어떤 다이묘는 아니야, 나는 쇼군을 지지하겠다. 어떤 다이묘는 아니야, 난 동생을 지지하겠다. 해서 여러분, 수도인 무슨 토에서? 교토에서 내전이 나요. 야,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이 있는데 다른 지방에서 전쟁이 나도 수도가 안전하면 좀 나라 기능이 유지가 되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 수도인 서울에서 한 10년간 내전 나봐요. 청와대 불타고 국회 불타고 막 중앙기구가 다 불타면 여러분 정치가 완전 개판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요거를 1467년에서 1477년 거의 10년 동안 교토에 바로 무슨 맛지가 있는 거야? 무로마치 막부가 있는 교토에서 여러분 바로 엄청나게 내란이 나요. 이거를 온인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동사에서는 되게 중요해서 겁나 잘 나오는데 세계사도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야, 근데 봐봐요.
무로마치 참 시끄러운 막부죠. 맨 처음에는 무로마치 세우자마자 남북조. 그리고 한 50년 평화롭다가 갑자기 또 쇼군이랑 모든 다이묘가 어디서 싸워? 서울에서 싸움이 난 거야. 무슨 난? 온인의 난이야. 그래서 여러분, 온인의 난 이후에, 야, 생각해요. 상상해봐요. 서울에서 10년 동안 내란이 나봐. 서울 완전히 잿더미가 되겠죠. 청와대고 국회고 다 불타고 과천종합 다 불타겠죠. 그러면 청와대 불타고 다 불타면은 대통령의 권위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대통령의 권위가 엄청 떨어지고 완전히 무슨 합의가 되겠어요? 허수아비가 되겠죠. 해볼게요, 여러분. 무로마치야 지금 우리 무슨 마치 때? 무로마치 때 여러분 1467년에서 1477년 수도인 해이안 교토에서 온인의 난이 나서 여러분 이때부터 첫째 무슨 마치는 허수아비가 돼요. 무로마치의 무슨 군은 쇼군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고 전국에 있는 잠깐만 자 보자 여러분 이게 일본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일본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큰 단위로 지역을 갖고 있는 무사 중에 우두머리 그러면 여기 무사인데 부하 2만 명 부하 뭐 5천 명 이런 무사의 우두머리를 무슨 묘라 불러요? 다이묘야. 그러면 다이묘는 원래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쇼군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5번 무슨 난? 온인의 난. 온인의 난으로 쇼군이 약해지니까 다이묘들이 쇼군 허수아비네 해서 갑자기 여기 강한 다이묘가 쬐끄만 다이묘 쳐들어가서 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교실이야. 선생님이 담임이야. 3학년 5반 담임인데 담임 선생님이 권위가 있고 웬만큼 힘이 있으면 수업 중에 야 너 조용해 야 일어나 하겠죠. 근데 담임이 허수아비가 돼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왜? 선생님 잠깐 나가 계세요. 나가봐. 야 담임이 엄청 힘이 센 거죠. 그러면 담임이 있어도 허수아비가 되면은 반에서 좀 개구장이나 나쁜 놈들이 야 다 눈 감어 100원씩 꺼내 돈 걷고 막 두드려 패겠죠 여러분. 교실 완전 여러분 무슨 판? 난장판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쇼군은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 일본에서요 엄청난 무슨 상이 벌어져요? 하극상이 벌어져. 자 예를 들면 다이묘의 높은 부하가 다이묘를 죽인 다음에 지가 다이묘가 돼요. 그런 다음에 옆에 다이묘 쳐들어가서 막 먹고 막 싸우는데 바로 100년 이상 일본이 엄청나게 혼란기가 와요. 봐봐. 중국사에서요 가장 혼란한 시대가 뭐라 그래요? 춘추 전국시대인데 춘추보다 어디가 더 혼란스러웠어요? 전국시대죠 여러분. 자 보자. 그래서 온인의 난 이후에 자 따라해볼게요. 1467년 온인의 난에서 1590년 우리가 잘 아는 무슨 토미 토요토미 무슨 요시가 시대요시가 등장할 때까지 거의 몇 년이에요? 거의 여러분 130년간 일본은 매일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무슨 시대다? 전국시대가 되는 거야. 이 전국시대를 일본어로 생가쿠 시대. 자, 요 생가쿠가 우리말로 전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완전히 춘추 전국시대랑 똑같아요. 무슨 상이 벌어져요? 하극상이 벌어지고 무한으로 전쟁을 하고 대신에 무기 살라고 여러 가지 막 기술이 개발되고 여러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겠죠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일본의 무슨 시대? 전국시대. 생가쿠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해볼게요 여러분. 야 그럼 잠깐만. 무로마치 진짜 골 때리죠. 해보자. 나라 세우자마자 남북조 시대. 60년간 잘 나가다가 무슨 사건? 온인의 난으로 100년 이상 무슨 시대가 되는 거야? 전국시대가 되는 거야.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약간 해보자. 그러면 1467년에서 10년 동안 무슨 난이에요? 온인의 난이죠. 그럼 이 순간 이제 해보자. 이 순간 이제 일본은 무슨 시대가 돼요? 전국시대가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전국시대 뭐가 있느냐? 1543년에 전국시대. 자, 그냥 상식이에요. 서양의 포르투갈이 일본에다가 여러분 무슨 총을 전파해줘요? 조총을 전파해줍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고 실용도가 없었어. 왜냐? 봐봐. 일단 조총 한 자루에 1억이야. 그럼 조총인데 봐봐. 조그만 그 탄환 놓고서 화약 놓고 비빈 다음에 불 붙여 쏴야 되는데 1분 걸려요.
야, 그러면 총 한 자루에 1억이고 1분 걸려가. 너무 쓸모가 없죠. 그래서 좋긴 좋은데 그냥 한 자루만 구입해서 전쟁 시작할 때 탕 쏘는 그 용어로 써요. 자, 그다가 여러분 나중에 요 시기에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조선에서 은을 가공하는 게 일본에 전파가 돼요. 요거를 동사 문제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 요거를 뭐라 그러느냐? 회치법 혹은 무슨 분리법, 여는 분리법 같은 말이에요. 요게 들어와서 일본이 은 생산이 여러분 거의 5배에서 10배가 늘어서 전 세계 은 생산 2위가 돼요. 그럼 잠깐만. 전국시대 장난 아니죠. 돈도 막 생기죠. 총도 들어왔죠.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그다가 여러분 나중에 누가 등장하느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암살당하게 죽긴 죽는데 일본판 진시황이야. 이 사람이 전국시대를 3분의 2쯤 끝내요. 근데 어떻게 끝내느냐? 첫째, 요 사람이 힘이 엄청 세니까요. 1573년에 드디어 무슨마치 무로마치 막부를 짜잔 멸망시킨 게 누구예요? 오다 노부나가. 왜 멸망시켰을까요? 지가 나중에 쇼군 하려고. 아니 무로마치 막부가 있으면 여러분 허수아비긴 하지만 쇼군이 있으면은 2명 쇼군이 나오면 안 되잖아. 물론 무로마치 막부가 오다를 배반한 것도 있지만 여하튼 짧게 얘기해서 전국시대. 오예. 무슨 시대? 전국시대에 오다 노부나가가 무로마치를 멸망을 시켰구나. 그럼 해보자. 무로마치 막부가 생긴 게 언제예요? 1336년에서. 여러분 언제 망하는 거야? 1573년에 망하는 거죠. 그럼 참 무로마치 참 황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로마치 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무역? 감한무역 알아두시면 되고 또 요것도 알아둘게요. 무로마치 막부 전국시대 되고 나서 한 100년쯤 있다 망했구나. 딱 되죠. 그러면은 전국시대가 시작된 게 10번 해볼게요. 무슨 난? 온인의 난에서 봐봐 여러분. 거의 딱 100년 더하면 거의 100년쯤 망한 거지. 누구한테? 오다 노부나가한테. 또 하나.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알아둘게요. 이 오다 노부나가가 왜 천재냐 해보자. 자, 방금 여러분 전국시대 때 포르투갈이 일본에다가 뭐를 전파해줬어요? 조총을 전파해줬죠. 그런데 조총이 2가지 약점이 있어. 첫째, expensive. 영어 잘하죠? 너무 비싸죠. 2번째, 발사 속도가 느리고 한참 걸리죠. 이때 천재야. 누구? 오다 노부나가가 야, 그렇다면 조총을 6,000자루를 사자. 몇 자루? 조총을 6,000자루를 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예 2,000명 앞에 세우고 뒤에 2,000명 세우고 뒤에 2,000명을 세우고 여기는 참가진 애들이 방어를 해주고 엎드려 있으면 2,000명이 조총을 동시에 쏘는 거야. 야, 생각해봐. 2,000발이 여러분 오면은 한 500명은 맞겠죠. 그러면 2,000명이 쏘고 잽싸게 뒤로 가서 장전하면 뒤에 줄이 또 2,000발을 쏘고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1분이 아니라 15초마다 쓸 수가 있겠죠. 이걸로 여러분 누구를 이기느냐? 이 당시 여러분 그 일본에 다케다 가문이라고 일본 최강의 무슨 부대가 있어요? 기마 부대가 있었어. 여러분 그냥 걸어다니는 보병이랑 기병이랑 싸우면요 기병을 이길 수가 없어. 알 거야 아마. 그쵸? 그랬을 때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을 통일하려면 다케다 가문을 다 깨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거 만들어내가지고 해보자. 1575년 나가시노 전투라는 게 있어요. 재밌어요. 무슨 전투? 나가시노 전투에서 다케다 가문의 여러분 기마병을 조총을 쏴가지고 다 이겨서 여러분 드디어 거의 다 통일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1582년 바로 혼노지사라고 이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을 거의 95% 해놓고 부하들에게 마지막 출정을 시켜서 이 절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가장 아꼈던 아케치 미츠 히데라는 사무라이가 있는데 요 놈이 오다 노부나가 명령 듣고 다른 나라 쳐들어간 척 하다가 돌아와서 2만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자고 있던 오다를 습격해서 여러분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본 속담에 적은 혼노지에 있다. 그런 관용어가 있대요.
무슨 말일까? 적은 내부에 있다. 그 뜻으로 쓰인대요. 그래서 아케치 미치 시대가 신났는데 이때 등장한 게 누구냐? 바로 오다 노부나가가 키워준 토요토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요, 멀리서 엄청 달려와서 아케치 미치 시대를 죽이고 권력 싸움에 이겨서 얘가 전국 통일하고 나중에 짱이 된 다음에 욕 좀 할게요. 저 쳐죽일 놈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지금 무슨 시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국시대.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하면은 일본 남자 중에 카리스마가 제일 있는 남자. 중국사로 얘기하면 무슨 진시황급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이 오다 노부나가 키워준 애가 누구야? 토요토미 히데요시. 또 하나 더 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 그러면 오다의 부하가 나중에 전국 통일하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또 오다의 부하급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마지막 막부인 무슨 막부를 세워요?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국시대까지 딱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해보자. 역사의 주인공이 이제 누구예요? 오다 노부나가 하면은 여러분, 일본의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거의 90% 통일했지만 뱃살이에요, 여러분? 암살이에요. 바로 이렇게 쓱 하고 암살을 당하죠. 나 몰랐는데 여러분, 혼노지사가 한국어로 하면 이름이 본능사래. 본능. 인스팅크트 맞나? 인스팅크트. 본능 아시죠? 그러니까 절 이름이 본능이야. 좀 웃기죠? 자, 그러면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여러분 누구? 토요토미. 자, 따라해보자. 토요토미 무슨 요시가? 여러분 히데요시가 해볼게요. 사실상 1590년에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무슨 시대를? 전국 시대를 쓱 하고 이렇게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해보자. 무로마치가 망한 게 누구 때 망해요? 오다. 오다가 언제 망해요? 1573년에 오다가 무슨 마치를? 무로마치를 멸망시켰다. 그 다음에 1575년에 조총을 이용해서 무슨 신호? 나가시노 전투에서 다케다 가문의 기병을 다 없애버렸다. 그런데 1582년 아케치 미츠 히데 부하에게 본능적으로 본능사 혼노지사에서 암살당하고 누가 등장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에 전국시대를 통일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 그냥 몇 가지만 재미있게 해볼게요. 일단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업적 전국시대 통일했다. 그럼 여러분 전쟁이 끝났잖아. 근데 100년 이상 전쟁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다 집에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강한 군대가 지나가면 복종하는 척 하다가 약한 군대가 지나가면 모든 총량이 모여가지고 농민들이 막 그 장군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농사를 짓다가도 좀 싸움을 잘하면 농민들이 나 오늘부터 사무라이야 하고 사무라이가 돼버려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단 도수령을 내려요. 도수령이 뭐냐? 농민들의 무기를 압수해서 여러분 녹여서 다 무슨 기구로 만들어요? 농기구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야. 야, 앞으로는 칼 갖지 마. 나 토요토미가 전국 통일했으니까 이제는 치안이 좋으니까 무기를 다 강제로 뺏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느냐, 여러분. 자, 해볼게. 석고제라는 걸 만들어요. 석고제가 뭐냐? 일본 전국의 토지를 측량해서, 야, 여기는 1000석이 나오네. 자, 한 석이 뭐냐? 쌀 여러분 80kg을 한 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다이묘 토요토미의 부하가 예를 들면 20만 석을 가지고 있으면 봐봐 여러분 1만 석당 군대 200명을 키울 수가 있대요. 해보자. 어떤 다이묘가 쌀이 1만 석이 나와요. 그럼 걔는 군사력이 200명인 거죠. 10만 석이면 2000명인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요 석고제 가지고 다이묘의 영토도 파악할 수 있고 그걸로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어떻게 돼요? 전 국토에 여러분 생산량을 알 수가 있겠죠. 일종의 뭐야? 토지제도를 여러분 정리한 게 석고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무슨 일치제도를 해요? 병농일치가 아니라 여러분
병농 분리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 야! 오늘부터 사무라이는 영원히 사무라이고 농민은 영원히 농민이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일종의 신분제를 강화시킨 거야. 왜냐? 전국시대는 여러분 혼란기지만 역으로 얘기하면은 혼란기는 능력사회야. 내가 농민인데 어느 날 보니까 검도를 잘해. 그 어느 날 농부가 무사가 돼서 막 썰고 다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농민들이 무사가 되면 칼질하다 보니까 계속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신분제가 나쁜 거긴 하지만 옛날에는 신분제가 딱 정립이 돼야지 너 영원히 농민이니까 무사 되지 마. 조용해. 해야지 여러분 평화로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토미 시데요시 때 무슨 분리를 합니까? 병동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석고제 하면서 석고제는 한 지역의 생산량을 파악한 거잖아. 그래서 한 석에 80kg으로 고정을 했으면 그 전에 뭐 해야 돼? 누가 얼만큼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검사해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엄지야 검지야.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지를 합니까? 검지를 합니다. 검지가 뭐야? 토지를 검사해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누가 얼만큼 땅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석고제하고 병농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재밌게 해보자. 토요토미가 전국을 통일해서 평화가 오니까 누가 좋아요? 농민 좋고 무사가 좋은데 잠깐이야. 왜냐? 이때 사무라이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이 100만 명은 100년 동안 싸움질만 했죠. 근데 맨 처음에 평화가 오니까 좋은데 문제가 터져. 몸이 근질거려요. 왜? 사무라이는 싸워야 되겠죠. 싸워야지 월급이 나오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저 땅을 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부자인 사무라이는 문제가 없겠지만 출세 좀 하려고 했던 사무라이는 출세길이 막힌 거야. 그 문제는 뭐냐? 사무라이는 100만 명이야. 영토는 제한돼 있죠. 그러면 출세도 못하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잘못하면 불만이 뻥 터져서 내란이 나겠죠. 이거 플러스 여러분 토요토미가 역사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토요토미가 그랬대요. 나 토요토미의 꿈이 있다. 해보죠 여러분. 토요토미의 꿈이 뭐냐? 자 해볼게요 여러분. 토요토미가 하는 말. 조선은 그냥 거짓말이야. 토요토미의 조선은 이웃 국가니까 안 건들겠다. 길만 빌려주면 명나라를 먹겠다. 명나라 먹어서 명나라 반은 천황에게 주고 주변은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어디까지 가겠다. 인도를 먹어서 인도를 다스리겠대.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무슨 상이라 불러요? 망상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약간 좀 신중하게 대하자고. 제가 알아봤더니요, 이 당시 일본의 여러분 진짜 최정예 사무라이가 100만 명이야. 그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이 당시 일본에 있는 조총이요, 유럽,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전 유럽의 조총보다 숫자가 더 많았고 더 성능이 좋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때 일본 애들이 포르투갈에 대포도 가지고 있고, 네 번째 일본이 지금 은생산국 2위야. 그럼 여러분 다섯 번째 100년의 전쟁 경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와서 내 내피셜이야. 만약에 임진왜란 때 여러분 조선이 점령이 됐으면 조선 먹은 다음에 1, 2년간 군량 확보하고 조선 농민들 강제로 40만 명 뽑아다가 총알바지로 만주 쳐들어가면은 조선군만 죽고 일본군은 무사하겠죠. 그럼 만주 먹으면 다음은 어디야? 명나라도 여러분 잘못하면은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토요토미의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전 세계 거의 반을 먹었던 우승칸 징기스칸은요 맨 처음에 가장 셀 때도 군대가 10만도 안 됐어요 여러분. 10만도 안 되는 군대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반을 먹은 거야. 근데 토요토미는 100만 명, 조총, 배, 대포, 또 여러분 몽골은 문화가 없지만 일본 나름대로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아니었으면,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제 내피셜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순신 장군이 딱 있어서 임진왜란을 막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마 전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도 제일 싫어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게 누구야? 이순신. 니네 그거 알아요? 일본 역사 교과서에 유일하게 이름 들어간 분이 이순신 장군. 일본의 수많은 애들도, 수많은 학자, 장군들도 이순신 장군한테는 할 말이 없어. 최고라고 인정을 해요 여러분.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분 1592년에서 1598년 여러분 임진 그 다음에 정유난을 일으키죠. 임진왜란 정유재난을 일으키지만 우리의 의병, 승병 여러 양반들, 농민들 플러스 이순신, 권율, 김시민 다 알죠 여러분? 그래서 간신히가 아니라 훌륭히 막아냅니다. 그러면 임난이 왜 끝나요? 임진왜란 여러분 일으켰던 누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자, 벌을 받아요. 1589년 여러분 토요토미 무슨 요시가 히데요시가 꼴깍하고 사망을 해요. 근데 이때 아들이 히데요린가 해서 여러분 아들이 10살이야. 야, 아들이 10살이야. 20살도 아니고.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을 때 모든 다이묘 부하들을 불러. 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도쿠가와 무슨 야스 이에야스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토미가 울면서 토요토미 너 의리파지? 네, 각서를 쓰래. 무슨 각서냐? 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어도 토요토미 아들에게 충성하겠다 해서 여러분 막 각서 쓰고 막 도장 찍고 뽀뽀하고 하는데 토요토미 죽자마자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토요토미 아들파랑 싸웁니다. 이거를 따라해 볼게요. 1600년에 여러분 자 새끼 가하라 전투가 벌어져요. 여기에 일본의 서군이 있고 일본의 동군이 있는데 이 서군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지지하는 다이묘들이 있고 이 동군은 무슨 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여러분 다이묘인데 거의 20만 대 20만 대 스펙타클하게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도쿠가와가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있다가 누굴 죽여요? 토요토미 아들을 죽인 다음에 누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여러분 짠을 잡아서 바로 해보자. 1603년에 우리 그 왕조 중에 마지막 왕조가 무슨 왕조예요? 조선 왕조. 자, 중국에서 마지막 해보자. 우리 마지막 왕조가 조선인데 언제 망해요? 1910년 일제 강제 한일합방.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어디예요? 청나라죠. 언제 망해요? 1912년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 그러면 일본의 마지막 막부가 무슨 막부예요? 마지막 막부가 에도 막부인데 언제 망해요? 1868년에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럼 봐봐. 조선 우리나라 서글프지만 마지막 왕조가 조선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청나라는 신해혁명으로 1912년.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망한 거야? 에도 막부가 제일 먼저 망해서 일본이 제일 먼저 근대화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마지막 막부는 바로 지금 배울 따라해 볼게요. 바로 지금 배울 무슨 막부가 되는 거예요? 에도 막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재밌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못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괜히 여러분 이웃나라 쳐들어오고 얘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 아들도 여러분 벌을 받지. 아니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인과응보가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텀이 좀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알아두세요. 1600년에 토요토미와 그 일파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들파를 전투에서 이겼다. 새끼 가 이렇게 해요. 야, 너 토요토미 새끼지? 저리 가. 재미지 않니? 새끼 가라 전투. 그 다음에 1603년에 무슨 막부를 만듭니까? 에도 막부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 되게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본의 상남자 오다 누가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성격이랑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성격이랑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있대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셋 다 무슨 새를 키웠대요? 앵무새를 키웠는데 앵무새에 대한 어떤 태도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대요. 자, 오다 노부나가가 한 말. 앵무새 물어봐. 안 울어? 앵무새가 안 울어? 죽여버려.
자, 울지 않는 앵무새는 죽여라. 야, 되게 좋게 얘기하면 화끈하죠. 좋게 얘기하면 카리스마가 있죠.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과격하죠. 야, 앵무새 울어봐. 안 우네? 확 죽여. 그럼 부하들도 야, 해봐. 못해? 확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과격해. 과격해서 업적도 쌓았지만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자, 봐봐. 너 임마 앞겠지 믿지 돼. 이거 해? 못해? 너 못하면 알아서 해. 딱 했을 때 부하들이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이런 카리스마가 전국시대를 거의 통일도 했지만 적이 많은 성격이죠. 해보자. 토요토미 히데요시. 앵무새 울어봐. 안 우네? 그래, 안 우면은 내가 울게 만들어줄게. 어떻게 하든 울게 해볼게. 젓가락으로 쑤시든 침으로 찌르든 울어봐. 잠깐만. 그러면 토요토미도 여러분 울지 않는 새는 울게 해. 그 누구보다 나아요. 오다처럼 죽이진 않죠. 죽이진 않지만 여러분 억지를 쓰는 거지. 야, 협박을 하든 앵무새 알을 잡아와. 앵무새 예를 들면 앵무새 알을 잡아와서 나 안 울면 네 알을 죽인다 앵무새. 뭐랄까 그러면 좀 무리수지 되게. 무리수니까 무리하게 임난 일으키다가 죽어. 대신에 무리하게 부하들을 죽이진 않으니까 암살은 안 당해. 즉 되게 강압을 해. 스트레스를 엄청 주죠. 자, 마지막 도쿠가와 이에야스. 울지 않는 앵무새는 울 때까지 웨이팅, 기다려라. 울 때까지 기다리겠대. 너 내가 죽이지 않을 거야. 너 때리지 않을 거야. 울 때까지 기다릴게. 이야, 무슨 내가 딱 느껴져요. 인내가 느껴지죠. 그래서 물론 결과론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마쿠를 먹어서 가장 좋게 나오긴 하지만 실제 성격이 여러분 굉장히 참을성이 많았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단점이 있지. 자, 오다 노부나처럼 울지 않아? 죽여.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악습이라든가 전통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오래 남지 못해요. 왜? 적이 생기니까. 근데 울지 않으면 울게 해라. 업적이 상당하겠죠. 업적이 상당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이 많으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지가 당할 수가 있겠죠. 언뜻 보면 좀 무능해 보이죠. 참아, 인내하는데 결국 여러분 이쪽이 좀 그 인내할 때 여러분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얘기가 일본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데 재밌죠, 여러분?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래서 헛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 그러면 일본 사회에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야. 일본 사회에서 수능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내신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 지금한 에도마쿠랑 메이지 유신이 제일 잘 나오죠.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603년부터 1868년까지 거의 350년간 일본의 마지막 막부를 무슨 막부라 불러요? 에도 막부인데 여러분, 에도가 니네가 아는 데야. 에도가 지금의 어디냐? 에도가 지금의 도쿄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우리 지금 수도를 뭐라 불러요? 서울이라 부르는데 옛날 여러분 100년 전에는 서울이 아니라 뭐였어요? 한양이라고 불렀죠. 마찬가지야. 일본의 에도가 한양이고 요 도쿄가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야, 내 선생님이 지도도 못 그리는데 내가 어느 날 내 인강을 체크해봤더니 내 지도가 은근히 귀엽더만. 자, 됐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해보자. 여기가 무슨 카 문화였어요? 아스카 문화. 그치, 기억나죠? 그래서 아스카에서 좀만 가면 차 타고 1시간 가면 무슨 시대? 나라 시대, 나라 문화. 그쵸? 자, 그다가 요쯤에 가면 여러분 바로 무슨 한 시대가 돼요? 헤이안. 요 헤이안을 우리가 무슨 토라 부르기도 해요? 교토라 부르고 요 헤이안 안에 동네 길거리 이름이 무슨 마치가 있었어요? 요렇게 무로마치가 있었었죠. 자, 그러면 한참 떨어진데 여기에 여러분 무슨 쿠라가 있었어요? 가마쿠라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가마쿠라에서 여러분 거의 붙어 있어요. 가마쿠라에서 1시간 정도 가면 바로 가마쿠라 옆에 무슨 도가 있는 거야? 에도가 있고 요 에도를 우리가 지금의
무슨 쿄라고 불러요? 도쿄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해보자. 나라시대 710년부터 794년까지 나라시대, 해안시대 794년부터 1185년, 가마쿠라 1185년부터 1333년, 무로마치 1336년에서 오늘 배웠죠? 1573년. 누가 멸망시켜요? 오다가 멸망시키고. 아스카는 여러분 학자마다 틀린데 대략 540년에서 몇 년? 710년인데 아스카 하면 특히 언제야? 590년에서 622년 무슨 쿠테자, 쇼토쿠테자가 전성기가 되겠죠. 그러면 에도막부는 몇 년도예요? 에도막부는 1603년에 생겨서 1868년까지 가는 거죠. 잠깐만 여러분, 재밌지 않니? 거의 다 했죠. 지금 지도만으로도 딱 볼 수가 있잖아. 우리가 아스카 문화 배웠죠. 아스카 다음에 뭐 배웠어요? 나라인데 거의 같은 지역에 있죠. 그 다음에 중심이 어디로 가요? 해안시대 갔다가 어디로 가요? 가마쿠라 갔다가 다시 교토, 무로마치 갔다가 전국시대 했다가 마지막 끝나는 게 어디야? 에도막부, 마지막 막부. 그러면 지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일본사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눈으로 딱 아스카 찌르면 쇼토쿠테자 쫙 나와야 되고, 나라시대 딱 누르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헤이 좋고 견당사, 주작대로, 그쵸? 단풍, 도다이사 쫙쫙쫙 나오고 만엽지, 고사기, 일본서기. 그런데 중요한 거, 아스카 말기 690년, 다른 말로 7세기 말에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거 선생님이 이거 내가 기억하자면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야. 몇 번째? 세 번째 얘기하는 거. 690년에서 자 707세기 말에 외에서 외가 아니라 일본. 자 오키미가 아니라 천황은 요겁니다. 나라시대가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 딱 해두고 에도막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자 보자. 일단 여러분 에도막부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해볼게요. 여러분 바로 무슨가와 도쿠가와 무슨 야스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세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도쿠가와가 모셨던 사람이 누구냐? 오다 노부나가. 그런데 도쿠가와랑 거의 친구였지만 도쿠가와보다 힘이 세서 누구도 토요토미 시데요시에게도 한동안 부하가 됐었죠. 그러면 처음 이 사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의 신하했었고, 그다가 아차에서 토요토미의 신하였지만 결국 얘가 짱을 잡잖아요. 어떻게 짱을 잡느냐? 두 번째, 1600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세력을 없애버리는 너 이 새끼 저리 가! 잡아라고 새끼 가하라 전투에서 여러분 권력을 잡아서 몇 년도에 1603년에 여러분 에도막부를 만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 이 도쿠가와가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자 해보자. 가마쿠라도 여몽연합군 망했지만 토지를 못 줬다고 무사들의 반란으로 망했죠. 무로마치도 원인의 난. 간이 쇼군이랑 동생 싸우는데 무사들끼리 와서 지네끼리 싸우다 망했죠. 전국시대 무사끼리 싸웠죠. 그러니까 이 에도막부 세운 이 도쿠가와는 전국에 봐봐요 여러분.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다이묘가 있는데 이 다이묘가 군사가 많은 놈은 5만에서 막 300명까지 막 수백 명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다이묘가 300명이 있는데 얘네가 똘똘 뭉쳐가지고 개기면 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에도막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에도막부를 세우자마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상킨 고타이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상킨 고타이. 그러면 요 상킨 고타이가 뭐냐? 따라볼게요. 참근 교대역이라고 불러요. 서울의 교대역이 아니에요. 자, 요거를 외울게요. 일단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세계사나 동사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익숙한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 일본어가 좀 말에 안 붙어. 해보자, 다시.
가마쿠라 맞불을 세운 건 미나리. 미나리가 요리하네. 미나모토 요리토모. 무로마치를 세운 건 아시카가 다카우치. 아시카가 다카우지. 그 다음에 그의 손자가 누구예요? 아시카가 무슨 미스? 요시미스. 그 다음에 올라봐.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의외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좀 많이 들어본 사람이 있죠. 자꾸 외울게요. 그러면 산킹고타이가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만 하고 잠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피곤하시니까. 계속 지도가 바뀌네. 자, 여러분 요게 지금 무슨 도예요? 에도야. 그럼 여러분 여기 전국에 300명의 뭐가 살아요? 다이묘가 살아요. 그러면 봐봐. 요게 에도면요. 에도 근처의 다이묘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친척들이야. 친척들이고 약간 떨어진 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가문을 오랫동안 충성했던 부하들이야. 그러면 지방은 뭐냐?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안 친하거나 토요토미 히데요시 부하였던 애들을 저 멀리 배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여러분 무슨 꿍짝을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토요토미가, 아니 토요토미래, 미안해요. 도쿠가와가 야, 모든 다이묘는 1년은 니네 지역에 있지만 1년은 어디 와야 돼? 에도 와서 살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봐봐. 그러면 1년은 자기 고향에 있지만 1년은 어디 가야 되는 거, 여러분? 에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거 생각해봐. 여러분, 어떤 다이묘가요 혼자 걸어가진 않죠. 그럼 부하들이랑 가겠죠. 그러면 산킹고타이 참근 교대역을 하려면 본국에도 자기 집이 있지만 에도에도 엄청난 저택을 꾸며야 되겠죠. 잠깐 여러분, 카가번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카가번이 제일 부자거든. 이 카가번 다이묘가 산킹고타이 할 때 몇 명 데려오느냐? 3,000명을 데려온대요. 고향에서. 그러면 카가번이 이쪽에 있다고 치면 3,000명을 데려오면 3,000명이 1년 먹을 쌀이랑 집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상상해봐요. 3,000명이 먹으려면 대한민국 웬만한 호텔 방 200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거대한 저택이니까 돈이 더블로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 반드시 아내와 자식은 어디다 놔둬야 돼? 에도에 놔둬야 돼. 그럼 여러분, 산킹고타이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상 무슨 제도야? 인질제도죠. 그러면 아내와 자식은 무조건 에도에 있고 나도 가끔 인질이 돼야 되죠. 2년에 한 번. 그러면 산킹고타이 하면은 에도 막부는 좋은 거야. 왜냐? 아내와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나한테 못 끼기겠죠. 또 하나, 반란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산킹고타이 하느라고 여러분 매일마다 수천 명 데리고 에도 가면은 집이 2개니까 재정이 바닥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란을 못 일으켜요. 그러면 봐봐. 다이묘들은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요. 봐봐.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땅을 자기 영지 땅을 뭐라 그러느냐? 번이라 불러요. 번. 그러면 지금 에도 막부는 몇 개 번이 있는 거야? 300개의 번이 있죠. 큰 번은요 경기도만 하고요. 작은 번은 지금의 시마네. 그러면 몇 명의 다이묘가 있는 거야? 300명의 다이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번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거지. 요 땅을 인정을 한 거지, 준 거지. 그러면 에도 막부도 여러분 땅을 나눠줬으니까 무슨 죄야? 봉건죄가 맞죠. 그럼 봉건죄는 무슨 분권이야? 지방 분권이나 개길 수가 있죠. 그런데 에도 막부는 천천히 해볼게요. 무슨 고타이? 산킹고타이로 처와 자식을 인질로 삼았죠. 또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씩 안 오면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봉건죄긴 봉건죄인데 에도 막부가 너 일로 와. 할복해. 재수 없으면 할복을 해야 돼. 왜? 내가 안 하면 자식이 죽거든. 그래서 여러분 에도 막부는 따라해볼게요. 중앙 집권적 봉건죄를 만들었대. 즉 땅을 나눠주고 다이묘한테 자기 땅을 인정해줘서 봉건죄긴 봉건죄인데 무슨 고타이를 하기 때문에 산킹고타이 참군 교대를 하기 때문에 개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에도 막부 끝날 때까지 반란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왜냐? 처자식 잡혀가 있지. 나도 2년에 1년은 거기 가야지. 돈도 많이 쓰니까 머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자, 에도마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고타이, 쌍킨 고타이. 요것 때문에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됐다. 즉, 땅을 맡겼지만 개기질 못한다. 이거예요. 재밌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